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민주당은 정말 그야말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후보자 낼 자격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 책임론을 또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파면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초압축 경선 일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선 준비에 속도를 아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촉박한 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7년 헌정체제를 끝내야 한다라는 지적이 양 당에서 모두 공이 나왔었죠. 탄핵 정국 내내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바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개헌과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 87 체제를 극복하는 이 개헌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고 동의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킬 만큼 이게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지금의 내란 종식을 먼저 하는 것, 불안정해진 국정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개헌 논의를 하다 보면 그것이 짧던 크던 작던 간에 이 블랙홀의 모든 이슈가 다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것을 사실상 동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개헌이라는 아젠다를 통해서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런 논의들을 다 묻어버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좀 지금은 먼저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먼저다라는 입장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 임기 단축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국회나 대통령의 권한 축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냐 하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는 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아마 이번 개헌을 이번 이
대선을 통해서 개헌을 하게 된다면 뭐 다른 부분들은 저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시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투표법도 지금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온 이후로 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마 각 후보들이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네. 이 그 논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뭐 주도권을 잡고 크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더 많은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2월달, 3월달에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개별적으로 만났던 비명계의 대표 주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을 요구했던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개헌 논의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그다음에 정대철 헌정회장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분 중에 또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4월 3일 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 투표에 응하자, 국민 투표 응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모두 다 무슨 내란 동조자고 내란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건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네. 지금 자신이 정권을 만약 잡게 되면 굳이 3년만 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개헌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들이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안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또 지금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개헌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긴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